2017년 8월 5일에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입주권을 4억 원에 취득해서 추가 분담금 1억 5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재개발이 완료돼 2021년 10월에 입주가 됐고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이 1주택을 조만간 12억 원에 이 사례자는 매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 주택에 거주하지는 않았고 현재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은 없습니다. 이 사례자의 경우에 당연히 비과세를 받는 거 아닙니까? 서울 전 지역은 2017년 8월 3일에 조정 대상 지역에 선정되었습니다. 사례자의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선정된 이후인 2017년 8월 5일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2년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분이 실제로 12억 원에 매도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얼마를 내야 됩니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머니TV입니다. 2024년 새해 연초부터 재건축 규제 완화,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 같은 굵직한 부동산 이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금주머니TV 자체적으로는 올해부터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 코너를 시작했는데요. 첫 회에서 손주에게 강남 빌라를 증여하려는 노부부의 고민을 상담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유, 증여, 상속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인데요. 사전에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을 경우에 예정했던 계획에 차질을 빚거나 세금 폭탄에 맞아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세무상담 코너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사례들에 대한 솔루션을 공개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조상호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조 세무사님은 삼선 서울시 의원 출신으로 현재 세무법인 두리 종로전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자 같은 경우에 2017년 8월 5일에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입주권을 4억 원에 취득해서 추가 분담금 1억 5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재개발이 완료돼 2021년 10월에 입주가 됐고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이 1주택을 조만간 12억 원에 이 사례자는 매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 주택에 거주하지는 않았고 현재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은 없습니다. 이 매도를 생각했을 때 이 사례자께서 혼돈이 오는 부분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양도소득세 규제를 완화해서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를 판정할 때 거주 요건을 없애고 2년간 보유만 하면 주택 매매가액 12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택을 매도할 때 이 사례자는 과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을까요? 세무사님, 저도 새 정부 들어서 다주택자 중과 제도의 유예 같은 세법 개정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례자의 경우에 당연히 비과세를 받는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네, 많이들 그렇게도 알고 계시는데요. 세법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인데요. 양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2년의 거주 요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법 규정은 이렇습니다. 비과세되는 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다만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럼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따라 이 거주 요건이 적용을 받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은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지 아니었는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 전 지역은 2017년 8월 3일에 조정 대상 지역에 선정되었습니다. 사례자의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선정된 이후인 2017년 8월 5일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2년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 그럼 이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는 본인이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분이 실제로 12억 원에 매도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얼마를 내야 됩니까? 예,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도가액은 12억 원이고 취득가액은 4억 플러스 1억 5천에서 5억 5천입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은 6억 5천으로 계산이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관리처분일 이후에 샀으면은 주택의 취득일은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이 아니고 이 신규 아파트가 완성된 날이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은 2021년 10월에 입주를 하였으므로 오늘 현재 주택의 보유 기간은 3년이 채 되지 않아서 장기 보유 특보 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 표준이 5억 초과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42%이고요.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한다면 양도소득세는 2억 6천 정도 예상됩니다. 2억 6천이요? 아유, 그러면은 이 단 한 번 이렇게 생각을 잘못했다가 이 세금 차이가 참 엄청 나네요. 진짜 세법은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겠군요. 세법은 역시 참 디테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주머니TV는 매월 조상호 세무사님과 함께 구독자 여러분들의 세금 고민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방송 중에 전화 연결을 통해서 실시간 라이브 세무 상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주머니TV 커뮤니티 게시판과 이메일로도 사연을 받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상호 세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